그 결과 16개 교량에서 보행로 처짐 현상이 발견돼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건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연결해서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남시가 사고 이후 탄천 20개 다리 가운데 정자기와 또 가장 최근에 지어진 임해교를 제외한 18개 교량을 긴급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뭐 16개 교량에서 처짐 현상이 보였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육안으로 봐도 그 문제가 그냥 보이는 정도 수준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처짐 자체가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예. 저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네. 가서 봐도 이게 전부 다 처짐 자체가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였고요. 지금 가장 교량의 처짐 상태가 이제 심한 게, 이제 기준치의 한 14.5배 정도. 그래서 교량이 이제 허용치가 1.3cm만 이게 쳐져야 되는데, 네. 지금 거의 19cm 정도가 이제 쳐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쳐져 있는 거죠. 다리가 뭐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뭐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많이 처진 곳은 19cm 정도가 원래 다리 설치되어 있는 수평 높이보다 아래로 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실제 한 1.3cm 정도만 쳐지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이게 이제 거의 19cm 쳐졌기 때문에 그 육안으로도 봤을 때 확실하게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쳐진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예. 교량이 이제 힘을 받아서 변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은 그동안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 왜 발견을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전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실안전 점검이 좀 있었다고 일단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보더라도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보였는데, 예. 이 아마 점검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제 여건 자체가 이제 점검할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또는 실제 이제 그 역량이 좀 부족해서 확인이 안 됐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재시공 대상에 오른 교량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게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그렇습니까? 실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성남시가 이제 발표를 했죠, 오늘. 예. 실제 교량들 자체 그 20개 교량에 대해서 이제 전면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20개 교량 중에서 이제 2등급이 나온 게 한 10개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D등급이라고 해서, 이건 D등급은 이제 미흡 상태입니다. 이게 한 4개소. 그래서 지금 이제 2등급이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오래돼서 재건축한다라고 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2등급이고요. 네. 결국 2등급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것은요. 바로 개축을 해야 되는 상태가 이제 2등급이고, 지금 이제 D등급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에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이제 내관되거든요. 네. 결국은 14개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부 쪽에 대해서는 이제 개축을 하는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량이 처지는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사람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요. 예. 제가 이제 서서 왼쪽 손을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제 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왼쪽 손을 들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게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손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려가는 원인 자체가 하중이 이제 오랜 시간 작용이 되는 이런 사하중이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콘크리트의 그 무게에 관련된 그런 하중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정자교와 같이 교량 하부 쪽에 상수도관 같은 것을 매달았을 때 발생하는 이런 추가 하중들. 그리고 이제 교량 위에는 항상 차량들이 다니잖아요. 네. 차량들이 다녔을 때 이 바퀴 하중들, 이런 하중이 작용해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된 하중이라든지 추가 하중이나 하라중 이런 하중이 작용돼서 처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 차도하고 고도부 그 연결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우리 사람으로 보게 되면 제가 손을 들었을 때 이 어깨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어깨부에서 이 하중을 이제 견뎌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괴가 됐던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어깨부가 이제 파괴가 됐었는데, 거기 안에 있던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이탈되면서 빠져서 네. 이제 붕괴가 됐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가서 교수님도 직접 확인하신 거죠? 네, 저도 제가 정자교를 2번을 갔었고요. 예. 가서 보니까 이제 전부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전부 이탈이 돼서 네.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철근 일부 부분을 보니까 약간 더 부식이 돼 있어요. 녹이 좀 썰어 있는 부분도 좀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교량을 건설할 당시 아무래도 이제 그 분당 신도시 건설할 때 그때 이제 만든 교량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네.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이 정도 처짐 현상이 생긴다는 것도 예측을 못할 정도 수준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마 부실 시공이 있었을 걸로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예. 실제 이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캔트러버 어떤 형태의 그런 교량은 지금도 현재 계속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같은 구조의 교량 그리고 또 보행교를 계속 건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다른 교량들은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90년도, 93년도에 이 교량이 이제 준공이 됐었는데 이 당시에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부실 시공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고 첫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될 수 있도록 실제 촉진시켰던 어떤 영향 요소도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부실 시공한다고 그래도 18개 교량에서 16개의 교량이 지금 전부 처짐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건설할 당시에 뭐 그 감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지었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감리 제도는 없었고요.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감독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시공을 하는 것을 이제 감독이 직접 하면서 감독을 하시면서 어떤 부실 시공을 예방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때 보면 이제 철근의 어떤 겹이음 위치들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잘못되어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은 좀 되는 것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런 어떤 정착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현재 전혀 좀 문제가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정자교를 가다 보니까 파괴됐던 그 이제 경관 서판 쪽 그 중앙 부위에 약간의 그 거무설에 이제 이렇게 약간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게 좀 있었어요. 네.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교량을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균열이 좀 발생이 됐을 거고요. 예. 그 균열 속으로 어떤 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얼지 말려고 이제 제설제 같은 걸 뿌리게 되는데 아마 이런 제설제가 그런 균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어떤 철근 이탈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부실 시공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이 이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꾸준한 유지 관리와 함께 안전 점검이 계속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안전 점검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안전 점검은 크게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기 안전 점검은 이제 반기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밀 안전 점검, 이거는 약간 이제 기계를 좀 써서 이제 점검하는 개념인데, 네.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한 걸로 돼 있어요. 정자교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정밀 안전 점검 보고서라든지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 이제 봤더니, 이 설계 도면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점검 보고서상에 있는 도면하고 실제 교량의 도면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보고서 자체가 부실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페이퍼만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실제 점검하지는 않고 보고서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네.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나 아니면 안전점검을 정밀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업체한테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시에서 네네, 자체적으로 그렇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그 안전점검을 담당했던 회사나 이런 곳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까? 책임은 물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시공 관련해서 부실 시공은 지금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현재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하자담보 책임기간 자체가 10년인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공에 대해서는 물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설계 부분도 물을 수는 없겠죠. 단지 이제 물을 수 있다고 보면은 점검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점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시설 안전법에 따라서 현재 이제 잘못한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네. 아마 그걸 물을 수가 있고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안전 관련 점검했던 그 점검 업체들 예. 현재 3개소 업체가 현재 경찰에 현재 구속돼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주한이님께서도요. 정자기업 순회교 등하교 출퇴근할 때 매일 다니던 길이었는데 아찔합니다. 이렇게 또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좀 분당 지역에서만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죠. 네.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교량들도 KBS 취재진하고 교수님께서 같이 살펴봤다고 하는데 뭐 안전점검 결과와 달리 위험해 보이는 다리가 꽤 많았다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 일기 신도심이 이제 90년도 무렵에 이제 도시가 건설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공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뭐 에스컴 쪽에서 나왔지만 이 회사 사용 문제들, 그러니까 바다 모래를 좀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철근 부식이라든지 이런 콘크리트의 탄산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을 일단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KBS 취재진하고 같이 이제 현장을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순회교 같은 경우, 네. 순회교를 가서 봤더니 보도가 이번에 붕괴가 됐기 때문에 정자기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순회교도 이제 보도 쪽에는 잭서포트라는 이 동마를 사용을 해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부 네. 쪽에는. 네. 그런데 이제 차도부 쪽, 그러니까 이 교량이 이제 보도부 쪽이 있고요. 차도부 쪽도 역시 보도와 똑같이 이게 이제 캔트러버 형식을 갖고는 있는데, 예. 이 차도 쪽에는 차량이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도부 쪽에 그 슬래브 하면 쪽도 이게 이제 균열이 발생이 돼 있었던 상황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날 가서 보니까 이제 비가 좀 왔었는데, 빗물이 이 균열부 쪽으로 이게 침투가 돼서 거기서 새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요. 그리고 하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이 좀 탈락이 좀 돼 있고, 철근도 좀 노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대부분 보도부 쪽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하중을 받고 있는 이 차도부 쪽, 캔트러버 차도부 쪽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잭서포트를 설치를 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이건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순회교 같은 경우도 처짐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처짐이 발생이 됐던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도부 쪽도 점검을 해보니까 되게 문제가 좀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그 긴급 정밀안전 진단의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나타났는지 또 발견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해체를 하고 다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아마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안전점검도 부실 땜질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데요. 보도교 문제가 지금 자꾸 이제 관심이 되니까 차도 쪽은 안 하고 보도교 쪽만 확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요. 실은 보도부 쪽은 이제 뭐 거기 당장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보도부 쪽만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차도부 쪽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차도부 쪽인데, 이 차도부 같은 경우는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이제 교량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차량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더 큰 사고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보도부 쪽뿐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같은 캔트러버 형식이면은 차도부 쪽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당뿐만 아니라 지금 일산 신도시나 이런 곳들도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면 뭐 더 넓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국 곳곳에 이런 비슷한 교량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당시 이제 30년 이상 된 교량들 자체가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거의 비슷한 공법을 썼을 거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예. 이제 재료 자체도 비슷한 재료를 썼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기 신도심을 비롯해서 교량 자체가 뭐 50년이 됐다든지 하는 이런 교량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이제 어떤 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정밀안전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은. 예. 그런데 정밀안전 진단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좀 이게 많이 올라가게 돼요. 예. 네. 그래서 뭐 정기 점검을 한다 그러면 이번 정자교 같은 교량을 보게 되면 이게 한 460만 원 정도면은 정기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460만 원을 줘야 되는데 32만 원 꼴에 이제 정기안전 점검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실이 발생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밀안전 진단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이게요. 네. 거의 한 대여섯 배 정도가 이게 올라가는 비용이 되게 되는데, 실은 이제 이런 어떤 정밀안전 진단을 하려고 보면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 부분에서 이미 막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는 정밀안전 진단이나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예산을 올립니다, 이걸. 그러면 이제 지자체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깎아요. 이것을요. 감축을 시키게 되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주민한 연체나 이런 것들은 안전 예산이거든요. 예, 눈에는 예. 안 보여요. 이게. 음. 반면에 본인들의 어떤